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쉬지 않고 열심히. 아니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그래서 부자 되었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회사에 가서 야근까지 하고 뭐 알바까지 하고 몸을 갈아 넣고 시간을 갈아 넣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까요? 그런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과 노동력을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만났을 때가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더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 책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이 모두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거든요. 거부감이 상당히 들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책에는 열심히가 답이 아니다, 열심히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써져 있었고, 그리고 뭐 돈에 관한 것도 있어요. 돈에 관한 것도 우리는 모두 저축하고 아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너무 심하게 들었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뭐 아이들 육아에도 최선을 다했고, 자기계발서 책도 열심히 읽었고, 굉장히 그냥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법 저는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또 장사도 하고 있었거든요. 잠을 막 3시간씩 자고 일을 하고 막 그랬던 때였거든요. 저는 제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 넣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법 저는 다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삶의 방식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공식이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다. 다 잘못됐다. 굉장히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론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버리지는 최소 노력의 법칙이에요.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책에는 밥인지 복인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밥은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봉도 1억 6천? 그때 당시로는 한 10년도 더 됐을 테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었겠죠? 연봉도 높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밥이 어느 날 보니까 근무가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뭐 웹서핑을 한다든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더니 알고 봤더니 밥은 자기가 직접 회사 일을 한 게 아니라 다 외주를 맡겼던 거예요. 다른 곳에다가 자기 일을 또 얼마의 금액을 내고 다 외주를 맡긴 거죠. 그렇게 해서 밥은 그 외주가 일을 다 했고 밥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고 심지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밥은 다른 알바도 다른 일도 또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역시 외주를 맡겨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이거는 한 6, 7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외주를 안 맡기면 바보 아닌가요? 이거 AI 아닌가요? 요즘에 외주는 AI예요, AI. 제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레버리지의 최고는 AI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우리 신랑이 정말 놀라면서 또 저한테 AI를 썼더니 일이 너무 쉽게 빠르게 해결이 된다, 이 얘기를 했었고, 저도 매일 쓰거든요. AI를 매일 써요. 이거 없이는 저도 이제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레버리지인 거예요.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겠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레버리지는 이런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갈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외주시켜라. 다른 사람 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더 중요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레버리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버리지를 아는 사람과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 그 두 분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쉬지 않고 열심히. 아니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레버리지 당하는 삶.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하고 그 남는 시간에 나에게 더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요리도 제법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어떻게든 다 제가 손수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그랬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열심히 요리하고. 근데 저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나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음식을 막 남겨요. 아무리 맛있게 해도. 적당 선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저는 반찬 가게에서, 어제도 반찬 가게에서 국을 좀 샀거든요. 국 종류별로 여러 가지 사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저는 국 여러 가지를 만들려면 또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걸 또 저는 세이브 해가지고 책 읽고 글 쓰는 데 쓰고 유튜브 하는 데 쓰고. 그게 레버리지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저는 최근에 제가 또 쓰는 방법은, 예전에는 돈을 모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빚은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아끼고 악착같이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한테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저의 배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돈 아깝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또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대해 투자를 해요.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에 투자를 하고, 배우는 것에 투자를 하고. 예전에는 거꾸로였죠. 어떻게든 나한테 돈을 안 쓰려고 했거든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성실히 열심히 내 몸을, 시간과 에너지를 다 갈아 넣은 사람은
레버리지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책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레버리지를 열심히 당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이 레버리지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시간에 가장 최고 효율을 내는, 최대 성과를 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다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나는 더 중요하고 핵심 가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니고. 내가 육아도 최선을 다하고, 애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이거 다 잘하는 게 그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레버리지를 좀 활용을 했었어야지 옳은 삶이었어요. 되게 지나고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에는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반찬이나 요리, 청소 이런 거에 대한 레버리지를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최근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레버리지, 그리고 감정 소모에 대한 레버리지, 그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책에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시간 관리가 아니다, 감정 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스트레스랑 감정 때문에 나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엄청난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 나의 감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최근에 느끼고 있고, 또 저는 원래 되게 은둔형이었거든요. 집에서 책만 읽고 글을 쓰는 아줌마였는데 최근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많은 책에서 나오고 있고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배우는 거에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해서 요즘에는 만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 독서 모임을 했고 데미안 님이 하는 블로그 모임이 있어요. 불마라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관계에 대한 레버리지를 저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책이고요. 정말 중요한 책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버리지라는 안경을 쓰고 제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관찰을 하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오고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아끼는 것이 아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껴야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에게 투자를 해서 더 높은 성과를 만드는 게 그게 더 옳은 거예요. 그 가사 도우미 쓰고 차라리 반찬을 조금 사 먹고 가사 일을 조금 줄인 다음에 그 시간에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게 레버리지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이 사실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싶은 책은 아니거든요. 진짜 제 인생 책이기도 하고 제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실 책이긴 한데 읽고 또 읽으면서 또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책이고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인생 책 중 하나, 론 무어의 레버리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